KF-21에 대해 난데없이 진실 공방이 터져나왔습니다. KF-21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 때문이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진실 공방의 요지는 엔진의 국산화율이 40%이냐 20%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엔진의 실제 국산화율이 개발사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KF-21의 엔진 국산화율은 40%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부 규정에 따른 수치가 아닌 비공식 수치였다고 하죠.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규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국산화율은 실제로는 20% 안팎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엔진을 납품하는 한화 측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장난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공방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 중국의 관영 매체가 또 나서며 신나게 해당 이슈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들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결국 기술력이 부족해서 엔진 성능을 스스로 다운그레이드해놓고 그걸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논란이 불거지자 KF-21을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뒷말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반박할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가 놀라운 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KF-21에 들어가고 있는 엔진의 국산화율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새로 만들고 있는 국산 엔진이 이미 한참 전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KF-21 엔진의 국산화율이 문제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국산화율을 산정하는 방법 자체에 두 가지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기술 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KF-21의 경우 엔진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를 라이센스 생산해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들을 가격으로 환산해서 국산으로 얼마까지 대체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방법인 전체 비용 대비 국내 기업 비용으로 국산화율이 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산화율 산정 기준이기도 하죠. 그리고 부품들을 목록으로 쭉 나열해서 해당 목록의 몇 %까지를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인 전체 엔진 공유 TS입니다. 한화 측에서는 이 기준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기준의 차이였지 실제 국산화율에서 확인된 범위는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산정 기준에 따라 국산화율의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비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국산화율 목표치는 17%가 되고 실제 달성한 국산화율은 22%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기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국산화율 목표치는 39%가 되고 실제 달성한 수치는 40%죠. 기술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도 한화는 기준치를 달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산화율에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마치 17% 목표치를 40% 국산화율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역시 이 점을 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매체는 기준에 따라 국산화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펼쳤죠. 중국 평론통신은 한국의 KF-21이 다운그레이드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이 처음에는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겨우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데에 그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보유한 핵심 기술이 부족하여 타국에서 기술을 빌려오고도 5세대기는 만들 수 없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산화율 역시 현혹해서 자신들의 실패를 숨기려고 한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반응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내기 바빴습니다. 이는 원래 보도가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을 찬찬히 살펴본 사람들이라면 이상한 부분을 눈치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화가 당초 제시된 기준 국산화율을 맞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어느 쪽 기준으로 해서도 한화는 기준 국산화율을 맞추고 있었죠. 또한 국산화율을 산정하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밀리터리 팬들의 입장에서는 한화가 사용하는 부품 단위 기준에 손을 더 들어주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두 가지가 된 것부터가 일단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예산을 주고 업체 측에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나라에선 예산 금액 기준으로 업체 측에서는 기술 목록 기준으로 국산화율을 산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의 경우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에 어차피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화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만들기 때문에 근본부터 외산 엔진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서 국산 부품 비중을 늘리려고 해도 가장 비싸고 가장 핵심이 되는 엔진 축과 같은 부품은 대체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너럴 일렉트릭 측에서도 전략 기술로 취급하여 절대로 접근시키지 않는 기술이었는데요. 애초에 이러한 입장 차이를 인지하고 부품 기준 국산화율 목표도 따로 마련해줬던 것이죠. 여기에 한화가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걸고 넘어지는 것은 그저 KF21 사업을 흔들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논란은 매우 무의미했습니다. 계획상 바로 지금 사용하는 외산 엔진은 조만간 국산 엔진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국산 엔진을 만들 때 협력받을 국내 업체들이 노하우를 쌓는 계기도 되고 엔진의 가격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과정 또한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착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현재 KF21에 들어가는 가격 기준 국산화율 22%짜리 외산 엔진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쌍발기인 KF21에 들어가는 엔진 2기의 가격은 총 230억 원, 여기서 업체 투자비와 고환율의 영향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엔진 1개의 가격은 80억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은 F414 정도 되는 엔진의 가격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산화 노력이 빛을 발한 성과죠. 대형 가스터빈 사업에서부터 항공기용 터빈 사업까지 설계를 도맡아 하고 있는 실무자의 이야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앞서 한화와 두산이 번갈아가며 공개한 정보들에 따르면 한화 측은 설계 기술은 갖고 있으나 소재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 연구개발 중인 상태입니다. 반면 두산 측은 소재 기술은 충분하나 항공기용이 아닌 발전용으로 개발된 기술이라 용도 변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국산 엔진 개발에 협력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실무자는 소재 기술뿐만 아니라 설계 기술,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 모두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선 두산의 강점인 소재에 대한 질문에 1680도 내열 소재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해당 소재는 약 1000도가량을 소재 자체의 성능으로 버틴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700도가량은 코팅과 냉각, 즉 설계 기술의 영역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두산은 이미 설계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화가 개발 중이라고 밝힌 싱글 크리스탈, 즉 단결정 소재 역시 두산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그의 설명은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두산이 국산 엔진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는 원래 잘하던 발전용 가스터빈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내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항공 엔진에 진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 ADD 측에서 처음 항공 엔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 요구 성능이 두산 측에서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1680도 내열 성능 역시 두산 입장에선 자기들이 기록한 내열 한도보다 한참 낮았다고 하죠. 이에 두산은 용역 과제를 따러 ADD를 찾아가면서 아예 항공 엔진을 설계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약점을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항공 엔진에 처음 도전해서 노하우가 없다던가 항공용 레이아웃을 모르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아예 직접 엔진 설계도를 만들어가서 그런 지적을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죠. 기술이 있어 극복할 수 있다는 설득을 몇 시간씩 하느니 직접 눈앞에 가져가 보여주는 과감성을 택했습니다. 두산의 이러한 노력은 곧바로 국산 항공 엔진의 개발사로까지 직행했습니다. 게다가 두산은 항공용 엔진에 적용되는 코팅 기술까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덤으로 밝혔습니다. 바로 실머 베어리어 코팅 TBC로 보통은 항공기 엔진의 고온 부품에 적용되는 코팅 기술인데 두산은 가스터빈에 사용하기 위해 이 기술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르면 항공 엔진을 만들 때에는 단지 이 TBC의 두께를 조금 얇게 만들 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얼마만큼 얇게 만드느냐는 연구가 또다시 필요하겠지만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발전용과 항공용을 넘나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연구를 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도 가장 많이 지적받는 점으로 축의 개수 차이를 시원하게 언급하기도 했죠. 발전용 터빈은 가운데 축이 1개지만 항공용은 보통 가운데 축 1개의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원통이 또 회전해서 이축 행정 구조입니다. 발전용 터빈 전문인 두산이 항공 엔진에 도전하는 점에 대해 가장 걱정을 많이 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축 개수부터가 다른 엔진을 어떻게 같은 노하우로 다룰 수 있느냐는 반박에 명쾌한 해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발전용 중에도 축이 2개인 것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발전용 터빈의 연구는 이골이 나도록 한 두산은 이축 행정 터빈도 손대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결과적으로 축이 1개든 2개든 실제로 하는 일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베어링 배치로 임계 속도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두산은 이처럼 엄청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화와 협력하는 형태조차 아닐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였습니다. 두산이 한화에 비해 이미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했습니다. 이는 대단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큰 잠재력을 가진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협력한다면 한국의 엔진 개발은 생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엔진 전문가들도 그동안의 한국 기술력으로 살펴봤을 때 10년이면 엔진 기술력을 갖출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가능성을 보고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필리핀도 속했는데요. 과거 FA50을 사간 전적도 있는 필리핀은 지난달 카이 측에 KF21 관련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필리핀은 원래 F16B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도 너무한 출고 기간에 질려서 다른 옵션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테스트 진행 상태와 함께 국산 엔진 개발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KF21에도 공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특히 KF21의 넓은 전투행동 반경과 동세대기 중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의 스텔스 성능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능들은 직접적으로 필리핀과 사이가 좋지 않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시진핑의 심기가 꽤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관영 매체는 물론 온갖 매체를 동원해서 기껏 KF21을 다운그레이드 전투기라고 비방해놨더니 오히려 중국을 적대하는 국가들은 KF21을 사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더욱 K방산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없었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업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KF21이 더욱 비상하길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